자, 해냄 출판사 문학 수업 계속됩니다. 오늘 준비할 교재는 자습서의 232쪽에서요. 232쪽 시조 내편 살펴봅니다. 자, 시조 내편. 자, 이 작품은 임금을 향한 절개, 님에 대한 그리움, 또 자연 친화적인 마음,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 이것을 각각 드러낸 시조 작품들이다. 자, 이 작품들을 통해 조선시대 시조문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자. 자, 작품 가작품가입니다. 자, 사육신이죠. 단종 폐위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성삼문의 작품이 담겨 있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 죄를 하나노라. 추려 죽을 진들 채미도 하나인 것과 비록에 푸색 것인들 기 따에 났다니. 자, 평시조입니다. 자, 수양산 가로쳐 봅니다. 자,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뜻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 중의법에 해당하는 수제입니다. 하나는 자, 중국의 충신 백이와 숙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백이 숙제가 신하가 왕권을 찬탈하는 걸 보고 그 권력을 찬탈한 그자 밑에서 신하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은둔생활을 하게 됩니다. 백이와 숙제가 자신의 충제를 지키기 위해서 은둔하던 산, 그 산이 중국의 수양산이란 것이죠.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위를 빼앗은 세조 수양대군을 표현한 것 해서 두 가지로 해석되는 중의법 소재입니다. 자, 중국의 수양산을 바라보며 또는 수양대군을 생각하며 이 죄를 하느노라. 이는 백이라는 사람이고 죄는 그 동생 숙제라는 사람입니다. 백이 숙제. 중국의 충신으로 이름난 백이 숙제 그 두 형제를 하나노라 한탄한다는 겁니다. 한탄한다. 내용상 써봅니다. 비판. 백이 숙제를 비판하고자 한다. 자, 백이 숙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자, 이러네요. 추려 죽을 진들 굶주려 죽을지언정 왜 수양산에 가서 채미를 했다는 말인가? 채미는 고사리를 캐다라는 뜻이에요. 왜 고사리 캐먹었냐라는 거죠. 고사리 왜 캐먹었냐? 굶어 죽지 왜 고사리 캐먹었냐? 비록 푸색 것인들, 푸색 것은 잡초, 푸성기라는 뜻인데 채미에 있는 이 미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도 풀의 일종이니까 자, 비록 고사리가 푸색 것인들, 풀에 불과한 것이지만 푸성기이지만 그것이 고사리가 누구의 땅에 누구의 땅 곧 왕위를 빼앗아간 못된 황제죠. 못된 황제가 다스리는 땅 중에 수양산도 있는데 그 수양산에서 그 역적이 다스리는 땅에서 자라나는 그 고사리를 왜 캐먹었냐는 거죠. 당신들이 진짜 충신이라면 일체 그 놈이 지배하는 땅에서 나는 것은 음식물은 전혀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은 진짜 충신이 아니구나. 뼛속 깊이 충신이 아니구나 라고 백이 숙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성삼문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죠? 수양대군에 관련된 것이라면 일체 응하지 않고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수양대군이 베푸는 것이나 수양대군의 자취가 있는 것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라는 순수성 100%의 그 충절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자, 오른쪽에 내용 정리한 거 봅니다. 자, 성삼문의 시조. 평시조, 시조니까 음수일 음보일을 갖춘 정형시입니다. 서정시고. 자, 의지가 강하죠. 의지적. 자, 자기 임금을 향한 절개, 강한 절개를 드러낸 절의적. 뜻있는 선비, 지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재는 백이 숙제의 고사를 활용했습니다. 주제, 죽음을 강조한 굳은 지조와 절개와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특징, 백이와 숙제의 그 수양산에 은둔했던 태도를 이 작가 성삼문은 자기 나름의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부분은 백이 숙제의 수양산 은둔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존경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삼문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와 비교된 자신의 절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표현기법 중의법이고 그 다음에 자 고사리를 캐 먹었단 말인가 해서 형식적으로 의문문이지만 대답이 필요 없는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작품 갑니다. 황진이. 동짓달 한겨울 기나긴 밤을. 자, 동짓달 기나긴 밤 아주 길고 긴 겨울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허리는 신체 가운데 있죠. 즉 반으로 잘라라는 뜻입니다. 긴 겨울밤을 반으로 잘라. 춘풍 이불 아래 봄에 덮을 이불 속에 서리서리 이불 사이사이에 잘라낸 밤을 넣었다가 어루님 정든님 오시는 날 밤이 되면 굽이굽이 펴리라. 그 이불을 굽이굽이 펴리라. 그러면 긴 밤이 나와서 오랜 시간을 님과 함께 보내고 싶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제 포인트를 잡아봅니다. 자, 밤 동그라미 여기다가 추상적이라 습니다. 밤은 추상적 시간 개념인데 한 허리를 베어내요. 반으로 잘라라는 것이니까 자를 수 있는 것은 자를 수 있는 것은 커팅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사물이죠. 자, 여기 잘 써놨네요. 추상의 구체화, 추상적 시간을 잘라낼 수 있는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다. 추상의 구체화가 되겠죠. 잘라내서 봄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이게 고유어입니다. 서리서리 고유어 의태어 음성상징어죠. 고유어 의태어 음성상징어. 그래서 자, 정든님 오시는 날 밤, 이 밤 밑에다가 봄이라 씁니다. 봄밤. 봄이 되면 님이 오실 거야. 그럼 그 이불을 굽이굽이 펼 거야. 굽이굽이 역시 고유어 의태어 음성상징어죠. 자, 그 밤을 사이사이 넣는다. 굽이굽이 편다. 이건 역시도 추상의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밤을 그 사이사이에 넣는다. 그다음에 밤을 굽이굽이 편다. 다 추상의 구체화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자 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가급적 오래오래 있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 것인데 물론 지금의 현실은 겨울밤이니까 님이 없겠죠. 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겨울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님이 없어요. 근데 밤이 길어요. 밤이 길어. 자, 봄이 되면 님이 올 것인데 그때 아쉬운 게 밤이 짧은 게 아쉬운 거야. 그래서 님이 오시는 그 봄밤을 위해서 이 겨울밤을 잘랐다가 넣어서 그날 피면은 긴 시간들을 님과 함께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기법입니다. 자, 내용 정리해 봅니다. 오른쪽에 황진이 평시조 정영시 서정시 똑같고 자 감상적이고 자 그러한 여인의 심정이 담겨 있으니까 낭만적 서정적이죠. 자 제재는 동짓달 기나긴 밤이고 주제 님을 삼어 님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담아냈습니다. 자 특징 문제 포인트 제일 큰 게 추상의 구체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서리서리 굽이굽이 고유어 의태어 아름다운 우리말을 잘 살려냈었다. 밑에 핵심 콕콕 살펴봅니다. 가에서 배기숙제고사를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생각과 다르게 활용한 이유가 뭘까? 자, 주나라 왕의 신하가 되지 않기 위해 수양산에 들어갔으면 그 주나라 땅에서 역적이 다스리는 땅에서 자란 고사리조차 먹지 않았어 했다며 자 배기숙제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비판적으로 한탄한다. 이는 결국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배기숙제를 활용해서 비판하며 자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나 작품의 표현상 특징 자 추상의 구체화 있고 자 의태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냈습니다. 자 세 번째 다 작품으로 갑니다. 백구야 갈매기야 야 영철아 철수야 이거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격조사죠. 그래서 백구야 하는 순간 의인법이 들어있는 것이고 자 하나하나 써봅니다. 자 불렀으니까 돈호법이야. 불렀다 돈호법 사람처럼 불렀다 의인법 그리고 말
건네는 어조죠. 백구를 향해 말을 건넸어요. 말 건네는 어조를 문제 출제 용어로 또 대화체 형식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대화체 형식 이퀄 말 건네는 어조. 자, 갈매기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마라. 자, 명구승지, 경치가 빼어난 곳이죠. 보통 명승지라고 합니다. 경치 빼어난 곳을 날개 달린 새가 백구니까 네가 어디 날아다녀 봤느냐. 명승지를 어디 가봤느냐. 나도 너처럼 명승지를 보고 싶은데 아이 부러워라. 어디 가봤느냐. 날다려 나에게 자세히 이르다 말하다. 나에게 자세히 말해주면 너하고 그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함께 놀고 싶다라는 거죠. 자, 백구에 대한 자연친화, 명승지에 가서 백구와 함께 살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자연친화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김천타 계시죠. 오른쪽 정리를 해봅니다. 자, 평시조다. 시조니까 정영시다, 서정시다. 그 다음에 백구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니까 풍류적이다. 자연을 벗삼고 있다. 자연친화죠. 제재는 갈매기가 사용됐고 주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심정, 자연친화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특징 의인법이죠. 백구 동물을 의인화했어요. 말 건네는 어조 무슨 채? 대화체를 사용해서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정서를 드러낸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계속 평시조가 쭉 사용됐어요. 자, 다루는 작품 마지막 거. 자,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 중장과 종장이 평시조보다 2음보 이상 길어진 것을 뜻합니다.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골새 크나큰 장들어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자, 중장과 종장이 특이하죠. 중장이 많이 길어졌죠. 자, 초장 봅니다. 창내고자의 괄호치기, 또 창내고자의 괄호치기, 세 번째 띠리릭 까고 또 창내고자 괄호치기. 자, 뭐가 보이죠? A 같다 다르다 B 같다 A B 구조가 보이죠. 자, 창을 내고자 창을 어디에 내는가? 벽을 뚫고 창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정신 차리고 자, 합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본다면 자, 사방이 막힌 벽, 이 벽에 사실은 창을 내는 것인데 이 벽에 대응하는 게 가슴이죠. 벽처럼 답답하다는 거죠.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벽에 비유한 것이고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창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가슴에 창 내고자 한다. 답답한 심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창을 내는가? 자, 고물의 창 중에 창문 중에 T자 모양으로, 이게 한자로는 고물의 정씨라고 그래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된 창을 고물의 창입니다. 고모장지, 고물의 창. 세살은 창살이 아주 가느다란 거죠. 아주 가느다랗게 창살이 되어 있는 창. 자, 이런 창. 들장지, 들어 올리는 창. 열장지, 좌우로 여는 창. 해서 자, 여기까지가 창의 종류가 나열됐고, 그다음 암돌적이, 수돌적이. 이거는 창을 잠글 때 문틀에 박혀 있는 게 수돌적이고, 그다음 문에 달려서 문틀에 있는 고정된 것을 거는 둥근 것이 암돌적입니다. 자, 그 창의 뭐랄까? 창의 부품이라 볼 수 있죠. 암돌적이, 수돌적이. 또 배목골새는 빗장새입니다. 자, 수돌적이에 암돌적이를 걸고 배목골새를 걸어서 빗장을 질러서 안 빠지게 하는 겁니다. 자, 배목골새 부품이죠. 자, 이것을 크나큰 장돌이 큰 망치로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한다. 자, 실제로 창의 종류, 창에 사용되는 부품과 도구 이것을 쭉 열거했어요. 자, 유사구라기보다는 장지니까 유사구도 되는데, 창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실제 부품과 도구를 열거해서 그렇게 실제처럼 창을 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함을 강조한 것이죠.
자, 창을 만들어서 이따금 많이 몹시 답답할 때면 그 창을 열고 닫아 볼까 하노라.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정리해 봅니다. 자, 사설시조다. 중장 또는 중장이 길어진 것. 성격 해학적이다. 자, 가슴팍에 창을 낸다는 게 웃기는 거죠. 해학적. 자, 주제 그토록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특징 1.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이 들어있다. 자, 여러 창이 반복 열거법을 사용해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밑에 핵심 콕콕을 봅니다. 다에 나타나는 화자 심정. 자, 명승지를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싶다. 자연에 동화되고 싶다. 자, 창내고자의 반복 통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강조했다. 자, 구체적 소재를 야일해서 마치 실제 행위처럼 표현해서 그만큼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거, 그 고통을 또한 해학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 여기 해학성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학습활동 가봅니다. 학습활동 나와라 뚝딱 접읍니다. 1번. 자, 다음과 같은 역사적 상황이 수양산 바라보모에 반영됐다 할 때, 자, 화자가 이제 백이숙제 고사를 이 작품에 끌어들인 이유가 뭔가. 성삼모는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 그는 수양대원이 단종 몰아내고 왕이 오르자 반발해서 완종 복위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능지처참당합니다. 자, 화자는 중국 은나라태 중신인 백이숙제의 절개도 자신에 미치지 못한다. 내가 더 절개가 강한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임금에 대한 굳은 절개와 지조를 노래하고 있다. 자, 백이숙제. 자, 은나라가 망하고, 자, 이제 저기 그 주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주왕의 신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수양선으로 들어가 고사리 캐먹으며 살았는데, 화자는 그들이 먹은 고사리도 결국 그 주나라 땅에서 자란 것이라고 하면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왕의 땅에서 난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백이숙제 고사를 끌어들여 충신으로, 일반적으로는 충신으로 추앙받는 그들이 백이숙제죠. 그들을 넌지시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절여와 지조를 부각하고 있다. 자, 황진의 작품. 자, 서리서리 구비구비에 담긴 심정. 화자는 이미 그리워 잠 못 이루는 기나긴 겨울밤을 따뜻한 봄 이불 속에 잘 포개 놓았다가 님이 오신 날 밤에 펴리라 구비구비, 이런 소망을 이 두 단어 서리서리 구비구비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님에 대한 절실한 마음과 애타는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자, 백구야 물어보자. 자, 백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화자는 어떤 삶을 바라는가? 자, 화자는 백구에게 말을 걸면서 달아나지 마라. 자, 놀라지 마라. 자, 이렇게 해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백구에게 경치 좋은 곳을 명승지 물어보면서 자연 속에서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화자는 백구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자신을 자연으로 인도하는 존재이자 친근한 벗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나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명승지, 무라일체의 삶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 정서를 짐작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창내고자, 창이 의미하는 바, 화자의 처지 관련. 화자는 가슴에 창이라도 내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답답한 상황. 그 답답함은 아마도 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심정은, 자, 이러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어디에 비유했다? 사방이 꽉 막힌, 창 하나 없이 꽉 막힌 방에 비유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사물로 창이 제시되고 있다. 자, 독특한 표현 방식. 수양산 바라보면서는 중의법이 사용됐고 서리법이 사용됐죠. 그 다음에 동짓달 서리서리 사이사이 구비구비. 자, 서리서리 구비구비 순우리말. 다음 밤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사물로 표현하는 것, 추상의 구체. 그 다음에 백구야 말 물어보자. 말 건네넣어줘, 의인법이죠. 창내고자, 가슴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 고무장지, 세사장지, 들장지, 열장지, 유사어구를 반복적으로 일가한 것.
자,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으로 거두는 효과가 뭘까? 수양산에서는 굳은 절개와 의지가 부각되는 거고, 동지달에서는 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님에 대한 그림이 강조된 거고, 백구에서는 자연과의 합의를 바라는 마음이 생동감 있게 드러난 것이고, 창내고자에서는 근심과 답답하면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강조된 것입니다. 자, 활동 3을 봅니다. 자,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자, 조선시대 시조 작자층이 확대되는데, 자,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들이 참여했죠. 자, 봅니다. 작자층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수양산 바라보며의 작자 성산문은 문신이 또 4대부 계층이 있죠. 자, 조선 전기 시조가 그래요. 그래서 송축, 절개, 회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 주로 선비들의 지향점과 삶의 세계를 그렸습니다. 유가 유교 이념과 규범을 노래하는 등의 주류. 자, 조선 중기에 와서는 자차층이 확대되는 양상, 누구 황진이처럼 기녀들도 등장했어요. 자, 기녀들의 시조는 여성답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인간의 정서를 표현했다. 그 다음에 중인들, 김천택이 중인 계층이었어요. 자, 경정산 가수들의 집단 가단을 조직해서 시조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학자들의 시조가 즉흥적이고 관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김천택이 조직한 가단의 시조는 일상생활을 노래했고 사실적 묘사가 많아요. 그리고 해학도 넘쳤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와서는 창내고자와 같은 사설시조가 등장했다. 자, 서민들의 적극 참여에 의해서 전통 미학을 변혁하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서민들은 사설시조를 통해 그들의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시조가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쥘 상치, 손에 쥘 정도의 작은 상추를 두 손 받쳐 한 입에 막 우겨 넣다가 퍼뜩 히뜩 눈이 팔려 입에 상추를 우겨 넣은 채 바라보니 웃기죠. 입에는 한 입 가득 상추가 있어요. 바라보니 흩는 꽃, 떨어지는 꽃 쫓아가던 나비가 떨어지는 꽃을 쫓아서 울타리 너머로 가느라 이 장면이 상추 씹는 것도 잊을 정도로 화자 눈에 탁 들어온 것이죠. 자, 이런 양상을 현대 시조로 표현했는데, 자, 설명 봅니다. 화자와 나비의 동작을 중심으로 시상의 흐름을 설명해 보자. 이 현대 시조에서 화자는 한 입에 먹기에 큰 상추쌈을 입안에 우겨 넣다가 울타리 바라보면서 히뜩 눈이 커진다. 어떤 장면에 나비가 흩날리는 꽃잎을 쫓는 아름다운 풍경을 봤기 때문이다. 상추 싸먹는 움직임, 히뜩일 때 멈춤, 다시 나비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시상의 흐름은 발랄한 한 장의 그림처럼 다가온다. 여기서 중요한 게 상추를 싸먹는 움직임 동그라미 1, 히뜩일 때 멈춤 동그라미 2, 다시 나비의 움직임 3번. 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현대 시조인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봅니다. 평시조는 일반적으로 3장 6구 45조 안팎이에요. 각 장은 자, 줄줄이 각 장마다 4음보고 특히 종장의 첫 음보는 3음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은 변화가 없는데 현대 시조로 오면서 뭐가 달라졌는가? 자, 포인트는 자, 3장 45조 내외의 평시조 형식, 조선시대의 대표적 서정시가다. 자, 평시조의 변화를 가한 형식, 초중 종장 3장 중 어느 한 장이나 또는 두 개 장이 평시조보다 약간 길어진 형식이 있는데 어시조로 합니다. 이 어시조가 더 장형화 길어지면서 이 정형성을 탈피하게 됐는데 이게 사설시조입니다. 그래서 길이 면에서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가 되는 거죠. 사설시조는 장시조 또는 장형시조라고도 한다. 자, 사설시조는 초중 종장 가운데 보통 중장이 길어집니다. 물론 종장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개화기 이후에 상치쌈 같은 현대시조가 등장했어요. 현대시조는 고시조를 형식 면에서는 계승했는데 그래도 주제, 내용, 형식 등에서 차이를 봅니다. 우선 형식의 차이를 보면은 자, 이게 초장 역할이에요. 초장, 중장, 종장 역할인데 각 장별로 연을 구분했죠. 그러니까 연 구성을 했다는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상칙3에서는 현대 시조는 형식이 좀 자유로워졌고 주제도 일상에서의 감성을 다루는 것으로 다양해졌죠. 자, 오늘 여기까지 시조 4편을 다뤘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